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회원 김수연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공동 연구를 이제 5명에서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선생님과 이제 펀딩을 도와주신 서정희 선생님의 이어서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서서는 굉장히 기본소득의 해방적인 목표, 이렇게 거시적인 담론과 함께 이제 포문을 열어주셨다면 왜 청년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사회적인 담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희는 질적 인터뷰를 1대1로 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 돈을 받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화되면서 그 돈의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을 2시간의 인터뷰를 한 명을 2번에 걸쳐서 하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는 이렇고요. 서론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방법까지 제가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홍은경 선생님께서 이어서 그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어떤 제도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이 상을 가지고 정책의 차원에서 실천되게 되었는지, 이제 경기도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총 4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지급받거나 이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이어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좀 더 넓은 이게 확장되면서 이런 낯선 명칭과 사고,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쏟아지는 관심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돈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제 기본소득 운동과 확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이제 탐색적인 연구를 저희는 좀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저희 연구의 의의를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담론적 차원에서 한국 기본소득 이제 논의의 포문과 각종 언론과 이제 정치인들의 관심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설문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지선다형에 닫힌 문항식 설명을 통해서 행복도라든가 이런 잡힐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수치화하는 그런 연구의 한계를 저희가 보완하고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이념형과 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차이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만 24세의 범주적 보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준 것이라서 개별성과 무조건성만 충족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 화폐로 지급되었다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노동과 복지를 연계했던 기존의 정책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념형적인 이 기본소득, 이상적인 이 기본소득에 수렴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돈을 쓰면서 자신의 가족과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이 경험 새로움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정책의 원론적인 이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정책이 이반이 헌법의 언어인 거죠. 일종의 이것이 되었다면 이제 정작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급자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홍보되었는지 보면은, 이제 만 24세에 이제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청년에게도 이 기본권 향상과 보장을 하면서 이제 지역 화폐,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는 껌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으로 한 일석이조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소득이라는 라벨을 다는 이 돈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사실 경제학적으로 이 돈이 소비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취의 돈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화되고 새로운 성격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효과를 열린 방식으로 저희가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저희가 참고를 한 것은 젤라이저라는 학자가 돈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인데 무상무치의 수치로서 경제학적으로 존재하는 일반 명사 돈이 아니라 각자의 이 출처와 자신이 출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각기 다른 의미로 장전되어 있는 돈들이다 라고 해서 저희도 이 열린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서 돈의 출처와 주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소비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에 그 과정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용돈, 장학금, 상금, 대출금, 유산 등으로 각기 다른 출처에서 온 돈들에 대해서 표현 방식이 아까운 돈, 꽁돈, 소중한 돈, 더러운 돈 등으로 각기 달리 표현이 됐었고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청년에게 주어지는 돈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었던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꿈 프로젝트 등의 기존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어지는 각종 지원금이라던가 그리고 취업 구직 지원금 그리고 청년 수당 그리고 청년 배당과는 또 어떻게 지역화폐라는 이 성격과 결부되어서 경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현금 지급과 시민권에 대해서 이게 각기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의미화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알론소라는 학자가 국가가 지급한 현금이 개인에게 사용되면서 국가 형성의 일상적인 형태를 만든다라고 얘기한 것을 저희가 착안을 했는데요. EITC의 경우에는 이 선행 연구를 보면은 한꺼번에 이제 중산층 주어지는 자신의 돈이 연말에 주어지면서 중산층 생활을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고 또 자신의 계층에 있어서 상향 이동의 기대와 희망을 가능케 하는 돈으로서 이제 자신이 자부심과 시민됨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돈이었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요. 청년 수당의 경우 이제 시간 화폐와 더불어 시간이 증가하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지향과 지평이 변화하면서 또 자신이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의 감각을 이제 희망하게 움트게 만들었다라는 연구도 함께 저희가 참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연구 방법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 2회 이상 수급을 한 분들 6명을 2회씩 각각 1시간 반씩 개별 인터뷰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표직 구성은 지인의 소개와 이제 조사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만 24세 남녀 6분의 취업준비생, 사회복지사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포토보이스라는 것을 포함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돈을 쓰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먼저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때 감정을 느꼈는지 좀 더 생생하게 볼 수도 있었고요. 질문 내용으로는 이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이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은지까지 확장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지가 아니라 이제 대화와 본인의 경험과 맥락을 좀 더 충실하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에는 홍은경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후반부 발표를 맡은 홍은경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는 낯선 돈이 출연했습니다. 이 돈을 청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인터뷰들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규님은 굉장히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 목적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약간 좀 선별적인 복지를 굉장히 선호하는 분이셨습니다. 승관님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이었고, 윤진님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동시에 그런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페미당 활동을 하는 분이셨고요. 하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시고 계셨고, 그 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인 동시에 기초생활 수급급여를 가지고 수급하고 계신 분이었고 1인 가구셨으며, 연아님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생활자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인터뷰 내용들을 삽입했는데 이 특성을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어디서 처음 들었는가? 친구,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거나 아니면 우편물이나 페이스북, 버스 광고 등이 있었으며, 조금 특이했던 점으로는 형제가 성남시에서의 그 상품권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리 알고 신청을 준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돈에 관련해서 별다른 감각이 없었으며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그냥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재우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건가 보다 하고 신청을 했으며, 하은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던 게 1분기에는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이걸 왜 주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받는 걸 보니까 아니 이거를 25만 원에 그냥 주는 게 아닌데 신청을 해야지 라고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년 기본소득이 낯선 돈은 저희 그 청년들에게 두 가지 물음표를 부과했습니다. 첫째, 왜 청년에게 주는가? 노동 가능 인구인 나한테 왜 이 돈을 주는가에 대해서 청년들의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연하님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아동이 아닌 나한테 왜 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선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진규님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노동이 가능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로 이렇게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청년들에게 왜 이 돈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가 이 돈을 나한테 왜 줄까에 대해서는 대부분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포퓰리즘이 아닌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한 동원 수단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은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국가에서 이 돈을 그냥 줄 이유가 없다. 시흥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신청을 안 했었는데, 뭐가 찝찝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른들의 말이니까 들어야겠어서 신청을 안 했지만 나중에는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였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래서 낯선 돈에 대한 물음표를 청년들이 이 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공돈이라는 이름의 윤택함, 조금 더 세게 발음하자면 꽁돈이라는 윤택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응답한 것이 내 돈이 아니다, 공짜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하는데 활용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적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 공돈이라는 키워드를 저희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한 키워드는 여유입니다. 이 기본소득, 나에게 주어진 돈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소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진규님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생이신데 NCS 문제집을 한 권 살 것을 이게 공돈이니까 내가 한 3번 정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라고 하셨고요.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돈이 생김으로써 안경을 구매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기능들, 블루라이트 사등 같은 기능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소비에서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보이스를 할 때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주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하은님께서 나에겐 여유다, 그래서 뚝섬을 갔을 때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회인데요.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방문한다던가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 맛집 검색이나 핫플레이스 같은 검색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소비를 할 때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곳을 가더라도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공짜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가보지 않았던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재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받으면서 낚시에 대한 흥미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었는데 이 돈을 받음으로써 낚싯대를 사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의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성 부분입니다. 이 공돈이라는 윤택함이 주는 것은 사회성이었는데요. 하은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마트에 가서 아빠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10만 원이 넘게 나와서,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사드릴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셨고요.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같이 수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3의 돈에 관련해서는 이 기율과 회의, 구직활동지원금, 유흥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 청년들은 지원금의 목적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승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어떤 의미였냐면요. 그분이 이제 스킨 로션을 가족들 거를 사용하셨었대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받으면서 내가 이 스킨 로션을 내 걸 사서 쓰게 되고 좀 내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처음에 이분은 청년 취준패에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생산 인구의 편입되라는 목적으로 이 돈을 받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사용하고 경험하면서 이 돈이 나한테 행복해지라고 준 건가? 실제로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행복해졌기 때문에 나 행복해지라고 한 건가? 라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진규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탕진하고 싶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네, 진규님 같은 경우는 정책의 목적에 맞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일부러 소상공인 업체들을 찾아다니거나 조금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였다고 하고요. 그 정책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했고요.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성 있게 써야 할 것 같아요 이러고 했는데 이 생산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생산성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산성 어떤 게 생산성이 있는 건가요? 또 어떤 게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당구장에 간 거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새로운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혈세 냠냠이라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각나서 조금 음식을 사용하는 것도 좀 불편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재호님 같은 경우는 의미 있게 활용성 있게 쓰고 싶다고 했고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돈을 실제 사용하면서 이 최저선과 행복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협상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기본소득은 어떤 것을 남겼을까요? 저희는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경험이 기본소득의 경험이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언급돼야 할 것은 지역화폐라는 지급 방식입니다. 이 하은님과 진규님 모두 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본래 목적은 청년의 기본권 향상이었지만 청년들은 이것을 지역상권 살리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로의 지급은 공짜로 뿌리는 돈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며 현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조건부 기본소득의 가능성만을 어필하게 되면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들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왜 하필 만 24세에게 이 돈이 주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주위에 사람 자원도 없는 취약한 시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식의 키워드로 청년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본소득을 특정 세대 혹은 연령 집단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식하면서 이것을 자원경제, 청년이라고 인식하게 하는데요. 연하님 같은 경우는 이 청년들 외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진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이 노인이나 아동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희석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저희 연구진들이 공통적으로 좀 담고 싶었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청년 기본소득은 굉장히 그 1년이라는 단 기간 동안 주어지는 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루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 기본소득이 어떤 것 같나요? 라고 했을 때 신기루 같았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안 써본 소비를 하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속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의 경험으로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와 연관해서 저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평생 이 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고 했을 때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거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고민을 할 것 같다고 했지만 이 단기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신기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이라는 지급 대상과 지역화폐라는 지급 형태에 비추어 해석되며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원칙에 대한 낮은 동의 수준입니다. 재훈님 같은 경우는 자활에 참여하면서 생계급여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 자활급여를 참여해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그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 근로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거지만 청년 배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탈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의 전면적 도입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나라에서는 복지 정책 체계가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어떤 목적으로 전 세대에게 주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의문점을 표현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적 현금 지급 방식인 서비스와 보편적 복지, 이거 재원 마련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도 왜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남겼을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이 청년들에게 전무했던 사회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켰습니다. 여기에서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공과 약간 국가에 대한 인식으로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회여서 사회로 표현하는데요. 먼저 청년들은 무조건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제도 기존 제도들과 청년들이 비교를 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탈세를 하는 느낌이다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이 청년 기본소득이 나에게 발판이다. 그렇게 현금급여가 깎이고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런 청년 배당을 받으면서 좀 체험이 있었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진 정책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셨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근로 능력과 그런 구직과 이런 것들을 증빙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방광염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받으면서 처음 속이 시원하였다라고 증빙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연하님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경기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혜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돼서 동생이 굉장히 자린고비처럼 생활비는 아껴서 생활했었는데 이런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주는 돈에 대해서 좋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성에 대해서 청년들 이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사회로부터 무언가를 보장받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은 경험이 있었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지역 사회에서 그런 그러니까 멀쩡한 도로를 다시 공사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돈을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에게 돈이 주어지니까 좋았다라는 표현하셨는데요. 이 연하님 같은 경우는 보너스 같은 돈이라고 하면서 도로 부시고 하는 것도 차라리 나에게 주어서 좋았다. 그리고 승환님 같은 경우에는 보편복지 스타트인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이 진규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선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나도 혜택을 받아봤기 때문에 노인이나 아동처럼 다른 선별적인 대상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내세우는 그런 기본소득과 관련된 철학과 정책의 목적성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확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돈을 소비하고 사용함으로써 이 경험들이 개인의 일상 속에서 변주되고 감각되는 경험을 한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낯선 돈에 대한 물음표의 발생과 그 청년들 개개인 나름의 해소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궤적이 남긴 것들을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와 전망에 관해서는 이 제도가 현재 종결된 제도가 아닌 현재 시행 중이고 아직 3분기까지 진행된 자료의 동시에 저희가 6명이라는 적은 사례수이기 때문에 조금 연구에서 한계성이 있었고 아직 그 정책적인 결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저희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념형적인 기본소득, BI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청년들에게 인식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에게 이전까지 전무했던 사회, 권리, 국민의 행복과 같은 언어들로 BI가 포착할 수 있는 모종의 씨앗을 발화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